대표님, 공부하러 왔습니다. 그래. 자신 많이 했고? 네, 이거를 읽어봤어요. 복습도 했고요. 그래서 오늘은 왕초보직 수업의 기초 지식 세 번째. 네. 모르는 용어가 나와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할 건데요. 라이 씨, 네. 혹시 피겨스케이팅 김연아 선수가 할 때 열심히 봤었어? 네. 그렇게 자신 있게 대답하면 내가 한번 물어볼 게 있어. 그 정도는. 트리플 악셀이 무슨 뜻이야? 트리플 악셀? 솔직히 그게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는 몰라요. 대강은 알아? 그냥 그거 3번 이렇게 해가지고. 3번 도는 거야? 그거 아닌가요? 잘 모르겠네요. 내가 왜 이걸 네. 물어보냐면, 나는 이제 사실은 김연아 선수 이전에는 네. 피겨스케이팅을 본 적이 없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제 김연아 선수 때문에 보는데, 음. 이 해설자들이 음. 이렇게 영어로 된 용어들을 막 얘기를 해요. 발레 포즈처럼 막 이렇게 다리 들고 막 이렇게 막 하는 거 있고, 뺑뺑 도는 거 있고, 뭐 점프 뛰는 거 있고. 근데 이제 그런 용어들이 다 있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겠더라. 그래서 사실은 피겨스케이팅을 보면서 되게 어렵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또 이제 아마 여자분들은 피겨스케이팅 용어는 많이 알지만 축구나 야구 용어들을 잘 모르더라고. 이번에 월드컵에서 업사이드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네. 여자분들 중에 축구 잘 모르시는 분들은 업사이드가 뭔지 몰라. 맞아요. 막 골인이 돼갖고 골 넣었다 했는데 갑자기 심판이 골이 아니라고 그러면 왜 그러지? 막 그러고. 맞아요. 업사이드라고 하면 업사이드가 뭐지? 막 이러고. 맞아요. 축구에서 업사이드는 일단 공격수가 수비수보다 더 골대에 가깝게 있을 때 패스를 받으면 그게 업사이드라고 해서 이제 무효가 되는 거거든. 이걸 왜 얘기하냐면 우리가 어떤 걸 배울 때 네. 용어가 친숙하게 이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굉장히 중요하거든. 근데 이제 주식 투자를 공부하는 초보자들, 지금 라이 씨처럼 초보자들이 제일 처음에 어려워하는 게 바로 용어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뭐 리포트를 보거나 경제 뉴스를 봐도 까막 눈인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한글은 분명히 아는데 용어를 모르니까. 네. 예를 들어서 영업이익 아니면 뭐 재무상태표 뭐 이런 회계 용어랄지 또는 경제학에 나오는 GDP, 금리, FOMC 뭐 이런 말들을 또 다 이해를 못 하시고. 그렇죠. 또는 차트 공부할 때 이제 뭐 양선, 음선, 뭐 이평선 이런 말을 또 모르니까 읽어도 이해가 너무 안 되는 거죠. 이럴 때 비법은 딱 하나 있습니다. 뭔가요? 전 국민이 다 알고 있어요. 라이 씨는 모르는 단어 나올 때 어떻게 해? 검색해요. 어디서 검색해? 저는 그냥 인터넷에다가 네이버에 검색하거나 구글에 검색하거나 그렇게 해요. 대부분 구글 검색 아니면 네이버 검색을 하죠. 특히 우리나라 분들은 네이버 검색을 가장 많이 합니다. 오늘 아침에 기사를 보니까 한국인이 가장 많이 즐겨 쓰는 앱 순위가 나왔더라고요. 네. 1위가 카카오톡, 2위가 네이버, 3위가 유튜브였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다 네이버 쓰시잖아요. 네. 네이버에서 주로 검색 많이 하시잖아요. 맞아요. 맛집 검색을 그렇게 잘하잖아. 어디 놀러 가면 그냥 야 어디 가자 뭐 여기 뭐 별점이 뭐 4.8이야 막 이러면서 가잖아요. 맞아요. 그 노력의 반만이라도 주식 공부하다가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 검색을 하시면 그렇게 주식 공부가 어렵지만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투자가 어려운 이유가 만약에 용어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다면 네. 용어를 접했을 때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게 무슨 뜻이지? 하고 네이버에 검색하면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네. 첫 번째 비법을 말씀드리고요. 또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라이 씨는 네. 경제학 원론 이런 책 본 적 있어? 이름만 들어도 보기 싫습니다. 돈 벌고 싶지 않습니까? 돈은 벌고 싶은데 어려울 것 같아요. 돈은 벌고 싶은데 경제학 원론을 보기 싫습니다. 그런데 네. 경제학 원론은 당연히 경제학과 학생들은 100% 봤겠죠. 네. 또는 경제학과 주변의 뭐 상경계열 학생들이 봤을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뭐 이공계 쪽이나 예체능계 쪽은 사실은 경제학 원론을 볼 일이 거의 없었을 겁니다. 또는 회계 원리라는 말은 들어본 적 많아도 회계 원리를 공부해 본 분들은 거의 없어요. 네. 재무관리라는 말은 뭐 살짝 들어봤을 수 있지만 재무관리 책을 제대로 본 분은 경영학과 출신 아니고 거의 없을 겁니다. 방금 제가 말한 회계학, 그리고 재무관리, 그리고 경제학 이 학문들이 주식 투자의 백그라운드가 되는 학문이거든요. 그래서 주식 투자가 어려운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용어가 낯설기 때문이고요. 네. 그 용어를 이제 낯설지 않게 계속 찾아보더라도 뭐 이론 같은 거를 네이버에서 검색 한번 한다고 알 수는 없거든요. 그쵸. 예를 들어서 수요 공급의 이론이라고 있는데 경제학에서 수요 공급의 이론을 네이버에서 검색 한번 한다고 알 수 없고
또는 주가 평가 이론 같은 게 있어요. 뭐 CAPM 이론 이런 거. 그런 걸 아는 사람은 공부하지 않으면 알 수 없죠. 그렇죠. 또는 회계학에서 무슨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의 작성 원리랄지, 또는 뭐 현금주의와 발생주의. 뭘 것 같아, 현금주의와 발생주의가. 현금주의. 발생은 내가 쓴 건가? 발생시킨 건가?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뭐 비슷하게는 말했지만 모르죠. 모르죠.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네. 그렇다고 해서 주식 투자 초보자가 나는 너무 백그라운드가 없으니까 오늘부터 경제학 원론이 한 1000페이지가 넘어요. 회계 원리 800페이지가 될 겁니다. 재무 관리도 거의 800페이지 같아요. 그러면은 그 세 권 보려면 한 2500페이지를 봐야 되거든요. 거의 고시 공부하는 겁니다. 그 세 권을 보려면 1년 내내 하루에 5시간씩은 봐야 돼. 그러면은 주식 투자자로서 그렇게 과하게 할 필요는 없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식 투자와 관련된 학문이 그 세 가지 학문이 있다라는 것과 좀 평소에 좀 관심을 갖자. 또는 쉽게 쓰여 있는 책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저는 방금 전에 말한 세 가지 학문 중에도 경제학이 제일 중요한 학문이라고 보는데, 네.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린 경제학 원론책이 맨큐의 경제학 원론이에요. 맨큐가 뭘까요? 맨큐? 맨큐가 뭘까? 맨큐. 남자가 큐 하는 거야? 맨큐가 사람인가요? 오! 맞아요? 와, 대박! 날씨 은근히 똑똑한데? 은근히 똑똑한 것도 기분 나쁘게 듣는 분도 있어. 내가 그럼 안 똑똑해 보여? 그럼 대놓고 똑똑한데? 대놓고 똑똑합니다. 똑똑하게 보이는데 똑똑해. 그래서 맨큐의 경제학 원론에서 맨큐는 굉장히 유명한 경제학 교수님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게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경제학 원론이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당연히 많이 팔리는 책이고, 그리고 만화로도 쓴 책이 있어요. 만화 맨 경제학 원론. 그런 것도 좀 보시든지 좀 이렇게 쉽게 여러분들이 좀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렵게 하진 마시고. 너무 어렵게 과하게 하실 필요는 없지만 관심을 갖자. 네. 그러면 아까 제가 용어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 용어 중에 뭐 헷갈리는 용어들이 있어요. 주가, 시가총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이런 것들은 아까 제가 말했지만 네이버에서 검색도 좀 해보시고, 네. 또는 관련 책들도 좀 찾아보시고,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초보자들한테.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히 이익 쪽 용어들은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이익 관련 용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목적이 우리도 이익을 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어떤 기업을, 어떤 종목을 선정하냐에서 이익이 많이 나는 기업을 선정하는 건 너무 당연해요. 네. 근데 이익의 종류가 많어. 매출 총이익이 있고, 영업이익이 있고, 당기순이익이 있고, 포괄손익이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뜻인지, 어떤 이익이 중요한지, 그런 정도는 좀 구체적으로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오늘 제가 말하고자 했던 3장의 내용인데, 그럼 모르는 용어 같은 것들도 열심히 검색해서 한번 공부해 볼게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세 번째 수업 마치고, 다음 수업은 좀 더 책 많이 읽고 와. 알겠습니다. 쓸데없는 질문하지 마.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